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불을 만드는 일생일대의 기회 2-2편 미국 버블과 골디락스 사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2편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면서 향후에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상 최고를 경신한 미국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한번 예상해보고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고 그러한 행동이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감상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거 영상에 대한 이야기 한번 또 하겠습니다. 과거 영상을 봐야지 큰 그림이 이해된다는 말씀 또 한번 강조드리면서 꼭 봐야 할 과거 영상 리스트 마련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아래쪽에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영상들 이것들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래 영상들을 먼저 봐야지 지금 이야기들이 좀 더 이해가 쉽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7가지의 영상을 제가 제시를 해 놨는데요. 자, 보라색으로 표시된 영상 20년 그리고 30년 만에 찾아온 일생일대 기회 2편, 4차 산업혁명 버블의 조건, 그리고 번영의 시대 서막, 미국과 이란의 설전, 서민들은 왜 투자에 실패하는가, 그리고 세상은 움직인다, 트럼프의 생각대로. 자, 이 5가지 영상은 꼭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불을 거머쥘 일생일대 기회 온다, 부자가 될 기회, 한국에도 쓰나미가 온다. 자, 이 영상도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앞에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먼저 영상을 보시고 지금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지금 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불을 만드는 일생일대 기회 2편과 2-2편입니다. 자, 2편에서는 제가 미국과 일본 두 곳에서 나타나는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2편에서는 미국의 현재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들이 미국과 글로벌 경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겠죠. 과거 영상을 꼭 봐야지 트럼프의 빅픽처가 이해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편의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2편에서 미국 그리고 세계는 트럼프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다. 6월 11일 날 업로드한 건데요. 자,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으로 인해서 지금 파월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약달러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미국 기업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중국 버블을 만들고 중국을 죽이는데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를 바랄 겁니다. 자, 이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이유는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이유도 있지만 추후에 버블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가? 키포인트는 셰일 오일이 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해서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트럼프 재선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증시가 상승한다는 것은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본 사람들은 잘 알 수 있을 건데요. 증시가 상승할 때 재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 우리는 확인을 했고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재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증시를 상승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죠. 과거에 제가 2편에서 전고점을 뚫으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전고점을 뚫은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위로는 무한대로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볼커를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는 미국 증시에 당연히 호재가 되는 겁니다. 도드-프랭크법 개정을 통한 볼커를 완화는 중국 법을 만들기와도 관련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미국 증시 측면에서 본다면 막대한 자금, 즉 1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풀릴 수가 있는 것이고 미국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볼커룰이라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즉 규제를 가했던 것인데 이것이 풀린다는 거죠. 결국에는 다양한 파생 상품이 개발 판매
판매될 수가 있는 거고 증시 호재와 더불어서 자금 유입, 유동성이 더욱더 풍부해지는 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서 워렌 버핏이 기존의 웰스파고의 최대 주주였는데 작년 말부터 JP 모건의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워렌 버핏이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미국 투자은행의 향후 전망을 아주 밝게 본다는 것이죠. 워렌 버핏은 못해도 5년 그 이상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의 투자은행, 금융주들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 변화를 바탕으로 워렌 버핏이 베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제가 세상은 움직인다 트럼프의 생각대로라는 영상에서 미국의 이란 주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석유 패권이 공고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석유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실제로 산업용으로 쓰이는 원유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 거의 모든 제품들이 석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석유는 인플레이션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원자재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석유 패권을 쥔다는 것, 미국 자체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금 셰일 오일의 판매량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매량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석유 시장 점유율을 점점 높인다는 것과 더불어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해소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즉 기름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은 무역 수지 적자 해소의 요인이자 재정 지출을 하는 운신의 폭을 넓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따가 이야기할 미국 내 인프라 건설 본격화와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자가 될 기회, 한국에도 쓰나미가 온다라는 영상 제가 7월 3일 날 올린 건데요. 국제 유가의 움직임과 글로벌 경기 호황 그리고 증시 버블과의 관계를 한번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2006년과 2007년에 글로벌 증시 호황이 왔을 때 당시에 국제 유가는 안정적으로 40에서 6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5년이 지난 지금 물가 상승률 1.4배를 감안한다면 그 수준은 지금 56에서 84달러 수준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55에서 60달러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상승한다고 치면 60에서 70달러 선이 되겠고 미국은 국제 유가를 80달러 이상으로 올리진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0달러를 넘어가는 수준은 그 원유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미국이 적절하게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2007년과 2008년에 글로벌 증시에 버블이 생겼다가 붕괴가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2007년 당시 글로벌 경기가 호황이었고 그때 당시 국제 유가가 폭등을 하면서 10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국제 유가도 곤두박질치고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세계 각국의 목표 인플레이율은 2% 수준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금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역시 2%에 못 미치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는 지금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인플레이율이 2%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경기가 과열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신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2% 선에 맞추되 그 이상으로 인플레를 유발시키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플레이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제유가라는 사실인데요. 미국이 골디락스 경제에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 제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과 그 이유를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건데요. 지금 현재 상황,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 다우존스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나란히 기록하면서 S&P 500 같은 경우는 3,000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도 논란, 고용지표, 금리 인하 명분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이유는 너무 과도하게
빨리 가려고 하지 말자. 천천히 오랫동안 가야 된다는 미국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는 무역 전제 탓에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서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날에 나온 이야기죠. 그리고 백악관 경제위원장은 강한 호경기가 왔지만 그래도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한답니다. 금융장세를 통해서 증시를 부양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비치는 거죠. 미국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과열, 버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재선까지 아직 1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까지는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급등보다는 약간의 기복이 있는 점진적인 우상향이라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점진적인 우상향을 기대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재무장관인 문우신이 골드만삭스 CEO 출신입니다. 그리고 재무부 부장관도 골드만삭스 출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 쪽은 대체적으로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증시를 부양시킬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점진적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실적 발표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실적 발표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실적 결과가 상당히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탓이므로 3, 4분기 즉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호실적을 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상승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실적 발표가 있으면은 미국 증시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식시장의 재료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적이 좋든 안 좋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상승의 명분은 어떻게든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이 계속되겠죠. 증시 상승 모멘텀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굴곡은 있으리라고 보지만 지속적인 우상향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그렇지만 트럼프가 준비해야 되는 거 바로 2020년에는 법인세 감면 효과가 소멸하고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트럼프가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법인세 감면 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차례 나오긴 했는데요.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지만 경기 부양한 데에는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미국 증시 상승은 법인세 감면 효과로 인한 기업의 실적 상승 효과와 그리고 법인세 감면으로 통한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효과 등으로 증시가 상승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효과들이 대부분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게 트럼프의 대선 공약, 미국 내 인프라 재건을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의 인프라 재건 사업을 좀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미국 증시가 그동안은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로서 상승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수 경기를 본격적으로 부양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실물 경기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키면서 시장을 밀어올리겠다는 거죠. 자, 이미 트럼프는 2017년 8월에 인프라 건설 절차 간소화 행정명령을 했었고요. 자, 그렇지만 한동안 인프라 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9년 3월에 내년 예산안, 즉 2020년에 인프라 지출을 2천억 달러를 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9년 10월에서 2020년 9월 30일, 즉 트럼프 재선이 있기 직전까지인데요. 자, 여기서 이 전체 인프라 1조 달러까지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연방정부 예산을 2천억 달러 배정을 했습니다. 자, 1,000조 원을 투자를 해서 미국 내 인프라를 재건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는데요. 자, 그 중에서 지금 200조를 먼저 배정을 해서 올해 말부터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내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실물 경기 회복이 가시화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1000조짜리 인프라 공약을 시작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과연 돈은 어디서 마련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인프라 건설을 나선다고 했는데 돈도 없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를 늘려서 금리급 역풍을 맞을 것인가? 특히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하면서 재정이 악화된 상황인데 인프라 건설을 한다? 이것은 정치적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동안 별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트럼프의 빅픽처를 한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들어맞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일을 하나씩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게 트럼프가 이란을 틀어막자 미국의 셰일 오일이 수출 날개를 달았다는 거죠. 제가 이 셰일 오일이 아주 중요한 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린다고 했었는데요. 강조한 이유가 여기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죠. 바로 셰일 오일을 팔아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 70년대, 8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일었습니다. 이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중동 국가들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그때 호황을 맞이했던 것이고요. 자, 결국에는 미국도 오일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으로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즉 이것은 미국 내수 경기 부양의 본격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골디락스 경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실물 경기 활성화는 과거 2005년에서 2007년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자, 2020년 이후에는 아마도 경기 과열, 버블에 대한 경계심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과연 지금이 버블이다 아니면 골디락스 경제다라는 논쟁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골디락스 경제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골디락스 경기로 귀결이 되면은 최소한 3, 4년 정도는 또 트럼프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미국 증시와 경기가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과거와 달리 경기 과열로 인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경기 과열 플러스 예상치를 넘는 인플레이션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기를 냉각시킬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게 바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일 가격의 급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인플레의 핵심 키인 오일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 오펙의 수장인 사우디를 앞장세우고 그리고 미국이 합세해서 국제유가를 적절히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우디는 국제유가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방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산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미국이 셰일오일 판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강력한 석유 패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미국과 사우디가 협력을 해서 국제유가를 적절히 조절한다는 것, 그것은 글로벌 경기 호황이 왔을 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미국의 인프라 건설 본격화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본격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국 역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양책을 지속할 것이고요. 이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미국의 인프라 건설 본격화는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이런 원자재들이 미국과 중국 등으로 운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물동량 증가가 본격화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경기 회복의 바로미터 원자재인 구리 가격입니다. 최근 10년간의 구리 가격 주봉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2016년 이후에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되고 나서 구리 가격이 오르다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급락을 했고요. 지금은 쓰리바닥을 만들면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내년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인프라 건설에 착수한다면 이 구리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높다고 보고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된다면 지속적으로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글로벌 경기가 호황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경기 회복을 가늠하는 지표인 BDI 지수입니다. 자,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등 위기가 고조되면서 BDI 운임지수가 급격하게 오르긴 했는데요. 아까 전에 살펴봤던 구리 가격과 비슷하게 2016년 말부터 BDI 지수는 오르기 시작하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BDI 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요. 미국의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되고 중국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철광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자재를 중국 내로 수입을 한다면은 이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물동량의 증가는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BDI 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BDI 운임지수도 상승을 하면서 2020년부터 그리고 그 이후까지 최소 3, 4년 이상은 쭉 상승하지 않을까,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트럼프의 재선과 직결되는 미국 증시 상승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최소한 내년 중순까지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테크 장세가 계속될 걸로 보이고, 그 이후로는 인프라 건설을 통한 실물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한 굴뚝 장세와 더불어서 테크 장세가 함께 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크 장세는 4차 산업혁명과 중국 버블과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프라 건설 본격화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글로벌 물동량 증가가 본격화된다는 것인데, 자, 이것은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 증시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미국의 석유 패권인데요.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버블로 흘러가기보다는 골디락스 경제로 향할 가능성이 높게 보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석유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버블은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적절한 물가 수준이 유지되면서 골디락스 경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주기기는 계속된다는 것이죠. 중국 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면 중국에도 버블이 한번 찾아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버블이 꺼지면서 중국은 잃어버릴 20년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게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중국 편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